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일 수십억 번씩 복제를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세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암세포의 씨앗이 되는 세포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몸속에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몸속에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 씨앗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어떤 분은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우리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류가 생긴 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하나 제거해 줍니다. 마치 공장의 훌륭한 품질 검사원처럼 불량품이 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면역세포의 힘이 약해졌을 때 생깁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이것들이 우리 면역세포를 지치게 만들면 처리하지 못한 오류세포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 세포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의 무언가를 연료 삼아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암학회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발생의 약 37%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암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최강의 항암 식재료. 세 번째, 그 식재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조리법과 먹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최고의 항암 치료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겠지요. 암세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라는 걸까요? 여러분, 암세포에게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분입니다. 암세포는 단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몸속에 당분이 넘쳐나는 상태는 암세포에게 마치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는 뷔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암세포는 신이 나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 빠르게 자랍니다. 우리 주변의 식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달콤한 잼을 바른 식빵, 설탕이 잔뜩 들어간 커피, 점심에는 라면이나 흰쌀밥, 저녁에는 달콤 짭조름한 반찬에 후식까지. 이것들이 모두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즉, 이것들 모두가 암세포의 최고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당분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인슐린을 악용합니다. 인슐린이 가진 세포 성장 신호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더 빠르고 크게 키워버리는 것입니다. 즉, 당분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암세포의 밥통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단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건강한 요구르트에 들어간 설탕, 점심 샐러드에 뿌린 드레싱, 반찬에 넣은 조청이나 설탕, 이것들이 바로 숨어있는 당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엄청난 양의 암의 먹이를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것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분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식재료들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당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암세포를 궁지에 몰아넣는 최강의 무기가 되는 식재료들, 슈퍼마켓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진짜 힘을 거의 모르고 계시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건강을 위해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분을 과하게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라고요? 그렇게 달달한데 괜찮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이 파트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들이 고구마의 항암 효과에 주목해 왔습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고구마를 일상적으로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구마가 강력한 걸까요? 그 비밀은 고구마가 가진 색깔에 숨어 있습니다. 마트의 판매대를 떠올려 보세요. 노란색 고구마, 주황색 고구마, 그리고 보라색 고구마, 다양한 종류의 고구마가 놓여 있지요. 사실 이 색깔 하나하나가 암세포와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노란색 고구마입니다. 이 노란빛은 풍부한 베타카로틴의 색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 세포를 감싸는 막을 튼튼하게 합니다. 마치 세포 하나하나에 강철 방패를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 유해 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폐와 음식이 직접 닿는 점막을 보호하는 힘이 강합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침입하려 해도 이 방패가 있는 한 쉽게 뚫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황색 고구마입니다. 이 주황빛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의 역할은 암세포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필요한 만큼만 분열하고 딱 멈춥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없이 분열을 계속합니다. 클로로겐산은 이 폭주하는 암세포에 제동을 겁니다. 암세포가 증식하려는 그 순간에 작용해서 분열의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간암과 피부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자색 고구마입니다. 이 진한 보라색은 블루베리에서도 친숙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이 가진 능력은 그야말로 포위 공격의 핵심입니다. 암세포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거기서 영양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를 혈관 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영양 보급로가 차단된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크게 자라지 못하고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작용은 특히 대장암이나 유방암처럼 혈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암에 대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란색은 방어, 주황색은 브레이크, 보라색은 보급로 차단. 각각 싸우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고구마든 암세포를 궁지에 몰아넣는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그래도 역시 단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는 신중한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감자나 쌀밥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마치 댐이 물을 조금씩 방류하듯이 고구마의 당분은 천천히 혈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일도 없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당분의 급상승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마가 달달한데도 항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의학적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속을 순찰하며 갓 태어난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공격해서 소멸시키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특수한 단백질이 이 NK세포의 활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고구마를 드신다는 것은 밖으로는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안으로는 아군인 면역부대를 강화하는 최강의 양면 전략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마트 한쪽에 있는 그 고구마가 이토록 정교한 항암 캡슐이었다니 생각해보지 않으셨지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고 게다가 맛있기까지 합니다.
이보다 우수한 약은 병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는 확실히 최강의 주인공이지만 어떤 주인공에게도 그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든든한 동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고구마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어떤 두 가지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그 항암 효과가 몇 배, 아니 몇십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식재료는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아마 들어있을 그 친숙한 채소들입니다. 다음에서 고구마의 힘을 극한까지 높이는 최강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암세포를 굶기고 우리 몸을 지키는 최강의 방패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의 동료로서 항암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재료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두 번째 최강 항암 식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왜 전 세계의 암 연구자들이 하나같이 브로콜리를 추천하는 걸까요? 그것은 브로콜리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설포라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초강력 청소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발암물질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효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 해독 효소의 스위치를 확 켜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들어 있던 체내 청소부들이 일제히 눈을 뜨고 암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빠른 속도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새싹인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발암물질의 배출 속도가 극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처럼 설포라판도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암을 포위 공격하는 동안 브로콜리가 독소를 배출하고 포위망을 더 좁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귀중한 설포라판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나요? 넉넉한 물에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삶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항암 성분을 모두 물속에 녹여내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오래 삶으면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찌는 것 또는 전자레인지입니다. 프라이팬에 적은 양의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2분에서 3분간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1분 반 정도만 가열하면 충분합니다. 조금 단단함이 남아있는 정도가 영양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삶는 것이 아니라 찌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 최강 항암 식재료는 양배추입니다. 위장약의 성분으로도 유명한 양배추이지만 항암 식재료로서의 실력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 삼, 카르비놀이라는 성분을 아시나요?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사령관입니다.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암. 이것들은 호르몬 의존성 암이라 불리며 호르몬 균형의 혼란이 큰 원인이 됩니다. 양배추 이 성분은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나쁜 역할을 하게 된 호르몬의 대사를 도와 정상화시켜줍니다. 말하자면 체내 화학 공장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정화제입니다. 고구마라는 연료이자 방패, 브로콜리라는 해독과 공격, 그리고 양배추라는 조절과 보호.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구마가 천천히 혈당을 올리면서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브로콜리가 세포 속의 독소를 씻어내고, 양배추가 점막을 지키면서 호르몬 균형을 조율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최강의 항암 삼각 편대입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가 함께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씨, 올해 63살이십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4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과 함께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당시 몸무게도 상당히 나갔고 피로감이 늘 심하셨습니다. 간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신 뒤 식단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식빵과 달달한 커피 대신 찐 고구마 반 개와 살짝 찐 브로콜리, 그리고 생양배추 채 썬 것을 매일 아침 식탁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3달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신동식 씨는 이제 이 식단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황술래 씨는 갱년기 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갑상선 문제와 함께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전 교사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신 후 건강관리에 집중하기로 하셨는데 지인의 소개로 이 항암 삼각 편대 식단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고구마가 달달한데 괜찮을까 싶었다고요. 하지만 3개월 뒤 검사 결과가 개선되면서 확신이 생기셨습니다. 황술래 씨는 지금도 매주 2~3번은 찐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를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상수 씨, 71살 퇴직 공무원입니다. 20년 가까이 혈압약을 드셔온 분입니다. 손주 2명을 보시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고구마와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알게 되셔서 남편을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정상수 씨는 처음에 반찬이 없다고 투덜대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이 식단을 손수 준비하십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고구마 좋아지게 됐다고 말한다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가 얼마나 강력한 항암 식재료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어려운 레시피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항암 한 접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접시에 찐 고구마 반 개에서 1개, 그 옆에 살짝 찐 브로콜리 1줌, 그리고 생으로 채 썬 양배추나 살짝 절인 양배추 조금, 이것뿐입니다. 색도 선명하고 보기만 해도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드레싱은 시중에 파는 달달한 것은 피하세요. 올리브 오일에 소금 약간, 그리고 레몬즙,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채소의 철분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선생님, 매일 그것을 만드는 것은 힘듭니다.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될까요? 바쁘신 분들께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가지 식재료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한 번에 마시는 것. 확실히 간편하고 영양도 섭취할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채소를 믹서에 갈아 액체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들어있던 식이섬유의 구조가 곱게 파괴됩니다. 그러면 소화 흡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대량의 당분이 한 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기다리고 있던 암세포에게 자, 성장할 시간이다 하는 강렬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항암 성분을 가진 채소를 선택해도 이래서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암에 이기기 위한 식사란 무엇을 먹느냐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천천히 흡수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습관, 바로 잘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냐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면역 요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입속에서 침이 분비됩니다. 사실 이 침이야말로 최초의 항암제입니다. 침에는 퍼옥시다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식품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독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 어른들이 1000번 씹으라고 하신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율신경에 대한 영향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싸우는 모드의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축되어 면역세포도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드미컬하게 씹는다는 행위가 뇌에 신호를 보내 편안한 모드인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들어줍니다. 식사 중에 잘 씹으면 몸이 지금은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고 인식하여 혈관이 열리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인 NK세포들이 순찰 갈까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즉, 씹는다는 것은 면역의 스위치를 켜는 의식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것만 의식해도 여러분의 식사는 소화 흡수 작업에서 항암 치료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제 조리법의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고구마의 조리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운 겨울에 먹는 뜨끈뜨끈하고 달달한 군 고구마. 정말 맛있지요. 그런데 암 예방 그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군 고구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 고구마는 조리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소중한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 등이 파괴되어 줄어들어 버립니다. 더구나 고온 조리에 의해 전분이 폭발적인 당분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나타내는 혈당 지수가 훌쩍 올라갑니다. 쪄서 먹는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50 전후인데 비해 군 고구마는 90 가까운 고혈당 지수 식품이 되어 흰 설탕이나 식빵에 가까운 수준으로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게다가 무서운 것이 탄 부분입니다. 고온에서 구워 탄 부분에는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암에 대항하기 위해 먹는데 미량이라도 발암물질을 섭취해서는 본말이 전도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찌기 또는 삶기입니다. 100도 전후의 수증기로 살살 가열하면 영양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는 군 고구마만큼 강렬한 달달함은 없지만 촉촉하면서 몸이 기뻐하는 부드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원하는 맛입니다. 그리고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버리지만 이것은 보물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이 아까운 일입니다. 암의 혈관 신생을 막는 보라색 성분이나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물질들, 이것들은 과육의 중심 부분이 아니라 껍질 바로 아래와 껍질 그 자체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자외선이나 벌레 등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바깥쪽인 껍질에 강력한 방어 성분, 항산화 물질을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그 식물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구마는 가능하면 당근이나 무도 수세미로 박박 씻어서 껍질째 조리하세요. 껍질째 찌고 잘 씹어서 먹기.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슈퍼마켓에서 산 고구마 한 개가 수만 원짜리 약에도 뒤지지 않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철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찌는 것과 잘 씹어서 먹는 것. 이것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체내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어 암세포에게 살기 불편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성실한 분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암 그 자체보다도 몸을 더 힘들게 하는 마음의 함정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암이 생긴다. 저것을 안 먹으면 낫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그 공포심이야말로 면역세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스트레스나 공포를 느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적당한 양이라면 몸을 지켜줍니다만 과다해지면 무서운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무려 혈관을 수축시키고 백혈구의 활동을 억제하여 면역 시스템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좋은 식사를 해야 한다고 미간에 주름을 잡고 공포에 떨면서 고구마를 드시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무엇을 위한 식이요법인지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혹은 한 달이라는 긴 시간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친구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먹어버렸다. 일이 바빠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 맛있었다. 편리했다 하고 감사히 여기고 다음 끼니에서 다시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자신을 탓하는 죄책감이야말로 암세포가 좋아하는 최대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암에 이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사라는 기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면과 운동이라는 나머지 두 개의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우리 몸의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체내에서 발생한 노폐물과 손상된 세포의 수리 작업은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만 이루어집니다. 특히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해도 수면이 부족하면 수리 작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면역 부대의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재료를 넣는 것, 자는 것은 그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고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세트입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저하되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에서 6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는 35도대의 저체온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매일 30분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산책을 하는 것, 우리가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가 몸의 중심까지 따뜻하게 하는 것, 우리 다리의 근육을 사용해서 전신의 혈류와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식사에서 얻은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의 세포까지 원활하게 운반됩니다. 운동이란 영양소라는 물자를 최전선에 보내는 수송 트럭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수고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넣어주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세포는 당분을 먹이로 삼습니다. 특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식품은 인슐린 분비를 늘려 암세포의 성장을 돕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품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항암 삼각 편대는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암세포를 포위하고 브로콜리의 설프라판이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양배추의 성분이 호르몬 균형을 조율합니다. 세 번째, 조리법과 먹는 방법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브로콜리는 삶지 말고 찌세요. 고구마는 군 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훨씬 낫습니다. 이 주스가 아닌 고형 음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한 입에 30번 잘 씹어 드세요. 네 번째,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포심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즐기세요. 코르티솔이 낮아질 때 우리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합니다. 5번째, 수면과 운동을 식사와 함께 삼각기둥으로 세우세요. 잘 자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식사로 얻은 우리 영양이 전신에 퍼지고 면역세포가 풀 가동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틀릴 때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다듬어진 강력한 방어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 태어나도 그것을 매일 없애는 힘이 여러분의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으로,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100%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해 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는 그것을 위한 든든한 서포터입니다. 오늘부터의 식사가 공포가 아닌 희망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의 식사는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뜻한 찐 고구마 한 입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 평온한 시간이야말로 최강의 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지방간이나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